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CEO 리더십 성장 단계 파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거치며 리더십 구축, 조직 차원에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마침내 성인이 된다. 사람의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의 그들의 리더십이 성장하는 단계를 거친다. 조직 행동론과 경영과학의 대가인 도널드 햄프리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존 카이버 하버드 교수는 대부분의 CEO들이 재임 기간에 일정한 패턴을 그린다고 주장했다. CEO의 권력이 최고조로 향하는 5단계 과정. 먼저 취임 초기에는 CEO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누구나 조직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이미 뚜렷한 세계관과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여러 직급을 거쳐 CEO가 된 이들이 물론 그렇다. 한 조직의 수장이 된 뒤에 그간 쌓아온 신념을 토대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CEO가 취임하는 초기에는 경영 환경이 급변한다. 그래서 임기 초기의 CEO의 확신은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CEO가 자신의 역할이 점점 순응할 때 그의 역할에 대한 역량을 확실히 보이고 정치적인 발판을 얻게 되면 그 원래의 패러다임이 약해지고 점점 조직에서 그 이름을 남길 만한 패러다임을 확고히 한다. 새로운 관점이 개발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은 임기 기간 동안 증가한다. 확신이 깊어짐에 따라 CEO는 투자 시간, 에너지, 행동 과정을 통해 공고한 개인의 리더십 성향을 굳혀 나아간다. 이후 전문성에 대한 변화로 이어진다. CEO가 처음에 업무를 볼 때에는 이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의사결정, 문제 해결, 외부와의 협상, 계약 등과의 맞닥뜨리게 된다. CEO는 빠르게 요령을 익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히 임기 초창기에는 지식 유입이 매우 크게 이루어진다. 학습의 양도 상당히 많고 핵심적인 지식을 빠르게 학습한다. 하지만 빠른 배움은 일정 시간이 되면 점점 줄어든다. 점점 반복적으로 변화하고 증가한다. 근본적으로 CEO의 학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확정 편향 현상이 가중되고 자기만의 컬러와 특성을 갖추게 돼 사실보다 자신만의 추론과 통찰을 좀 더 신뢰하게 된다. 그 다음은 정보의 다양성 측정에 CEO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CEO가 받는 정보의 근원과 콘텐츠는 변한다. 처음에는 내부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여과된 상태로 전달된다. 하지만 CEO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특정 내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활용이 점차 줄어든다. 익숙한 내부 정보에 대한 의지가 커지면서 정보의 게이트 키퍼는 CEO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부하 직원들은 익숙한 콘텐츠, 포맷, 타이밍의 정보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패러다임이 대한 CEO의 높아져 가는 확신, 헌신과의 위배되는 정보라면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CEO의 성향에 맞고 그 주장을 반증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보가 정성돼 전달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업무 성과에도 이전과 차이가 발생한다. 처음 직책을 맡으면 CEO는 직무 요구를 새롭고 신기하게 해볼 것이다. 하지만 업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상시화된다. 예를 들면 사업 계획을 리뷰하고 연례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자산과 예산에 대한 배분 요구 사안들을 리뷰하고 고객층의 의례적으로 방문하고 임원단의 재구성하는 등 사업의 사이클 때문에 CEO들은 결국 많은 부분을 흥미롭지 않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고 CEO가 지루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는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상과 습관이 쌓이게 되면 CEO는 경쟁적 사업의 환경의 변화 요구에 덜 민감하고 혹은 무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단계, 5단계는 파워의 변화이다. CEO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한다. 오랜 기간 동안 한자리에 머무는 것은 CEO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앉힐 수도 있는 힘도 갖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비감을 높일 수도 있다. 추종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 좋든 싫든 CEO가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실은 그 많은 권력의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작용된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CEO의 생애 주기는 대략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CEO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쳐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조직 역시 CEO가 최고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주기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주기별 회사의 힘이 적절하게 작용해야 한다. 우선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취임 단계에서 CEO의 자신의 역할을 단지 추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 CEO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정확한 역할 수행에 쏟고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주어진 권한에 반응하는 데 집중한다. 주어진 역할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화는 CEO의 개인의 전문성과 백그라운드를 기초로 진행된다. 다양한 변화 시도에 조직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배우고 본인의 지위를 정당화하며 향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발판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후 CEO들은 몰두의 단계를 맞게 된다. 취임을 통해 변화 과정을 거쳐 이후 강도 높은 학습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몰두의 기간이 오면 CEO의 전문성을 증가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하게 되고 초기의 민감함에 벗어나게 된다. 이 단계는 조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세련과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을 끝이 난다. 조직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몰두 단계에서 CEO의 전문성이 성장하는 방면 특정 패러다임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편이다. 이 시기에는 조직의 변화, 디자인과 영향력이 무르익는 단계이다. 결론적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도모하기 위해 고민하며 숨을 고르는 시기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변화의 단계를 맞게 된다. CEO의 재임 기간의 변화 패턴입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 변동을 거듭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본인만의 패러다임에 대한 점진적인 확신이 증가한다. 다음 전문성,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학습의 속도는 감소, 정보의 다양성, 시간이 갈수록 감소, 확정 편향 현상이 증대한다. 정보는 걸러지고 점점 적은 수익의 소수로 공급, 업무의 관심도 시간이 갈수록 감소, 신선함은 감소하고 일상적인 일이 증가한다. 그리고 파워,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정치적 파워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CEO의 의지와 능력은 적절한 관리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CEO는 중요한 결정을 초기에 내리게 된다. 이전 단계의 생각과 진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임직원을 구성한다. 이 단계는 CEO는 높은 전문성, 파워, 몰두 단계에서 고안된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을 통해 매우 강하고 지속적인 변화 기조의 기초를 만든다. CEO는 이 테마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 인력, 프로세스의 연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아간다. 이때 CEO의 합병과 투자 횟수 혹은 중대한 자본의 재조명과 같은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이 단계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집중, 수렴 단계에서 CEO는 그간 실행해온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참여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CEO는 더 이상의 부가적인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단계의 개선과 정리 단계라고 부른다. 이쯤에서 CEO의 학습과 개방성, 새로운 정보를 줄어든다. 반면에 권력과 개인적인 전문성을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조직 내의 정치적인 구조를 완성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CEO의 임기 마지막 단계는 전문성과 권력의 최고조에 이르지만 단점은 파생되는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정체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업은 표류하면서 전략적인 환경의 요구로부터 분리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 조직 차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정체의 단계가 현재의 패러다임에 대한 확신이 매우 높을 단계라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인지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에 먹혔던 방법이 미래에도 고수될 확률이 높다. 또한 CEO의 권력이 매우 높은 단계여서 CEO가 직접 부하 직원을 고르고 유지시키고 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개인은 CEO에서 선택적이고 걸러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CEO는 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에너지와 예리함이 감퇴할 수 있다. 그리고 CEO의 상징적인 행사나 의식에 더 참여하고 핵심적인 활동에 덜 관여할 수 있다. CEO가 최상의 컨디션과
능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업의 이사회나 대주주의 진단 등 CEO에서 충분히 도전할 권한과 기업의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생각과 어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임원과 기획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하 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잘 구축하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격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이다. 변화에 대한 CEO의 의지와 능력은 적절한 관리에 달려 있다. 대부분 CEO의 중요한 결정은 초기에 내려지게 된다. 이후 특정한 패러다임에 매몰되면 점점 중요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CEO가 올바른 변화를 그들의 임기 초기에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차후 변화를 성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초기에 올바른 변화를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임기 내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CEO가 되도록 회사의 모든 힘이 적절히 작용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의 내용은 양백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인 양백 교수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